하나. 잘 잡아. 좋은 거 뽑아라. 아게니. 알겠니? 네. 화산과 지진. 달걀 장수 할머니의 비밀.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달걀이 왔어요. 할머니 달걀 주세요. 달걀 파는 할머니가 왔어. 먹음직스러운 달걀에 침이 꿀꺽 넘어가. 할머니네 삶은 달걀은 정말 고소하고 맛있지. 언제나 인기 최고야. 코코리는 할머니의 달걀 삶는 방법이 궁금했어. 집에서 삶으면 절대 그 맛이 안 나거든. 하지만 할머니는 비법을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었지. 오늘도 할머니는 금세 달걀을 다 팔고 갔어. 그때 코코리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몰래 할머니를 따라가면 비법을 알 수 있을 거야. 코코리는 살금살금 할머니의 뒤를 쫓았어. 할머니는 시장에서 달걀을 잔뜩 사서 수레에 실었지. 그러더니 갑자기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헉, 헉, 이 산은 왜 이렇게 덥지? 킁킁,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코코리는 너무 힘들었지만 비법을 알아내야 하니까 참았어. 할머니는 커다란 샘 앞에서 멈추었어. 샘물은 마치 불을 지핀 것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 호기심 자극. 샘물을 끓인 것은 누구일까요? 할머니가 달걀을 삶기 시작했어. 코코리는 눈도 한번 깜빡 않고 지켜보았지. 드디어 달걀 삶는 비법을 알아낸 거야. 할머니는 삶을 달걀을 챙겨서 다시 장사를 하러 떠났어. 1. 달걀을 대나무 바구니에 담는다. 2. 뜨거운 샘에 담가 놓는다. 줄넘기 60번 하는 동안. 3. 샘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를 쐰다. 물구나무 서기 30번 하는 동안. 코코리는 당장 달걀을 사왔어. 그리고 할머니의 비법대로 삶아봤어. 맛을 보니 최고로 고소한 바로 그 맛이야. 코코리는 달걀을 잔뜩 삶아서 장사를 시작했어. 물론 달걀은 불티나게 팔렸지.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겠어. 그러던 어느 날 달걀 파는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어. 이제 달걀을 파는 건 코코리뿐이니 장사가 2배나 잘 됐지. 할머니는 왜 떠난 걸까? 이렇게 달걀이 잘 팔리는데. 코코리는 오늘도 달걀을 삶으러 신비한 샘을 찾았어. 오늘따라 샘이 더 팔팔 끓어 달걀이 더 빨리 삶아졌어. 그럼 더 좋지. 달걀을 더 빨리 더 많이 삶을 수 있으니까. 코코리는 신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던 할머니가 나타났어. 이봐, 여기 더 있다가는 큰일 난다고. 어서 날 따라와. 코코리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할머니는 코코리 손을 잡고 내달리기 시작했어. 코코리는 영문도 모르고 끌려 내려갔지. 할머니, 왜 이러세요? 산 아래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등 뒤에서 큰 소리가 났어. 돌아보니 산에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지.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군. 신비한 샘이 있는 산은 가끔 폭발한단다. 코코리는 그 뒤로 할머니에게 진짜 비법을 배우고 있어. 산이 폭발하기 전에 재빨리 도망쳐야 한다는 것도 말이야. 호기심 자극. 산은 왜 폭발했을까요?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안녕, 난 화산이야. 휴, 이제 좀 살 것 같다.
나는 방금 코코리가 있던 바로 그 산이야. 내가 갑자기 폭발해서 놀랐지? 왜 폭발했냐고? 신비의 새 말에 땅속 깊은 곳에 있던 뜨거운 마그마가 솟아올라서 그래. 지구 안쪽 깊은 곳에는 뜨거운 젤리 같은 바위가 있지. 그 뜨거운 바위가 녹으면 마그마가 되는 거야. 마그마는 지구 안쪽의 빈틈에 고이는데 너무 뜨거워서 다른 바위를 녹여 더 커지기도 하지. 지각, 지구 겉을 덮고 있는 껍질이에요. 멘틀, 지각 아래 뜨거운 젤리 같은 바위예요. 마그마 괸, 많은 양의 마그마가 땅 속에 고여 있어요. 이렇게 고인 마그마는 부글부글 부풀어 지구 껍질의 약한 틈을 비집고 올라가다가 쾅! 바깥으로 뚫고 나가면 화산이 만들어져. 이렇게 한번 폭발하고 나면 좀 시원해. 어휴, 정말 답답했거든. 화산 암석 조각. 화산이 터질 때 나오는 돌인데 크기가 다양해요. 용암. 마그마가 밖으로 나오면 용암이 되어 흘러요. 화산재. 화산이 터질 때 나오는 먼지예요. 화산가스. 화산이 터질 때 나오는 가스예요. 지구 껍질 아래의 멘틀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 아주 느리지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지. 지구 껍질은 몇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조각을 판이라고 해. 이 판들은 마치 움직이는 젤리 위에 놓여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서로 밀거나 부딪혀 흔들리기도 해. 이렇게 판이 부딪혀 땅이 흔들리는 것이 지진이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세게 흔들려서 땅이나 건물이 부서지기도 하지. 판이 서로 밀거나 부딪히면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 지구 곳곳에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건 지구 안쪽 멘틀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무시무시한 화산 활동이 멈추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섬이 되기도 해. 우리나라의 제주도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어. 제주도에 가면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현무암. 용암이 식어 돌이 될 때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생겨요. 분화구. 용암이 솟아나온 곳이에요. 움푹 파여서 물이 고이기도 해요. 용암 동굴. 용암이 흘러나가면서 만들어진 동굴이에요. 오름. 큰 화산 옆에 붙어서 생긴 작은 화산들이에요. 주상절리. 용암이 갑자기 식으면 갈라져서 막대처럼 돼요. 교과 속 과학 깨치기 1. 돌 하르방이 마그마였다고요? 제주도의 돌 하르방을 본 적이 있나요? 돌 하르방은 현무암이라는 암석으로 만들어요. 현무암은 마그마가 폭발한 후 지표 가까이에서 식어 만들어진 돌이랍니다. 화산가스가 빠져나가면서 표면에 구멍이 생기기도 해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 마그마가 식어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해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는 위치에 따라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뉘어요. 화산암. 마그마가 지표 가까이에서 비교적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져요.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 크기가 작아요. 현무암과 안산암, 유문암이 화산암이에요. 심성암.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어서 만들어져요.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가 커요. 화강암, 섬노암, 반려암이 심성암이에요. 교과 속 과학 깨치기 2. 우리 동네에도 지진이 날 수 있다고요? 지진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친 적이 있답니다.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전한 대피 방법을 알아두어야 해요. 지진이 났을 때 안전한 대피 방법. 지진이 나면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진이 났을 때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대피 방법이 달라요. 상황과 장소에 맞는 올바른 대피 방법을 알아보아요. 집 안에 있다면 튼튼한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다리를 꼭 잡고 머리와 몸을 보호해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면 모든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해요.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세요.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다면 넘어지거나 떨어진 물건이 있는 진열장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머리와 몸을 보호해요. 건물 밖에 있다면 건물 밖에서는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이나 벽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요. 오염과 보존. 친구를 찾아 나선 오리 인형.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아기 오리 인형이 버려졌어요. 부리가 부서지고 한쪽 날개가 부러졌지요. 아직 재미있게 놀 수 있는데. 아기 오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한때 맛있는 과자가 들어있던 문어칩이 둥둥 떠내려왔어요. 아기 오리는 문어칩에게 물어보았어요. 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 혹시 길을 아니? 그러자 문어칩이 바스락거리며 웃었지요. 허허, 우리는 이미 쓰레기가 되었는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아기 오리는 자기가 정말 쓰레기일까 궁금했어요. 호기심 자극. 쓰레기란 무엇일까요? 계속 강을 따라가던 아기 오리는 파란 배를 만났어요. 노랗고 세모난 돛을 달고 있었지요. 너는 혹시 집에 가는 길을 아니? 파란 배가 말했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왜 집에 가려는 거야? 아기 오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야 같이 놀던 친구가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잠깐 고민하던 파란 배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버려진 쓰레기야.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순 없어. 그럼 언제까지 떠돌아다녀야 해?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둘은 그저 물을 따라 떠내려갔어요. 아기 오리와 파란 배는 강기슭의 흙에서 지렁이를 만났어요. 맛있는 흙 좀 먹고 싶다. 지렁이야, 무슨 일 있니? 지렁이는 쓰레기 때문에 흙이 더러워졌다고 했어요. 문어집이 내가 쓰레기라고 그랬어. 그럼 내가 흙을 더럽힌 걸까? 아기 오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둘은 계속 물을 따라 내려갔어요. 우와, 정말 넓다. 여기가 바다야? 바다를 처음 본 아기 오리가 말했어요. 그때 새 한 마리가 콜록거리며 까만 구름을 헤치고 날아왔어요. 컬럭컬럭, 여기서 뭐해? 어서 돌아가. 이곳은 공기가 오염되어서 숨쉬기 힘드니 얼른 돌아가라고만 했어요. 사람들이 만든 건물과 자동차에서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회색 연기는 사라지지 않고 하늘로 퍼졌어요. 호기심 자극. 우리가 사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결이 넘실대는 파란 바다에서 아기 오리는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크앙! 갑자기 커다란 상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상어야, 무슨 일이 있니? 흑흑, 쓰레기를 먹고 이빨이 다 빠졌어. 여기는 흘러온 쓰레기가 쌓인 거대한 쓰레기 섬이야.
상어의 말에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쓰레기가 산처럼 가득했어요. 이곳은 엄청나게 복잡하니까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따라와. 쓰레기 섬을 빠져나온 아기 오리와 파란 배는 상어와 헤어졌어요. 휴, 겨우 빠져나왔네. 아기 오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쓰레기잖아. 파란 배는 아무리 그래도 쓰레기 섬에 갇히는 건 싫다고 했어요. 아기 오리와 파란 배는 계속 흘러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작고 따뜻한 손이 아기 오리와 파란 배를 건져냈어요. 아기 오리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무척 기뻤지요. 다시 쓰레기 섬으로 가지 않을 테니까요. 아기 오리와 파란 배는 버려진 다른 장난감도 새 친구를 만나길 바랐어요. 아무도 땅이나 물을 더럽히는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을 거야. 아기 오리의 말을 들은 파란 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나는 아기 오리 인형이야. 이번에 파란배 장난감과 여행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었어. 안타깝지만 모두 힘들어했어. 지렁이나 상어는 쓰레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지만 우리도 쓰레기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왜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지부터 알아봤어. 자꾸 흙에서 이상한 맛이 나. 쓰고 매워. 흙은 도대체 왜 더러워진 거지? 내 이빨을 좀 봐. 먹잇감인 줄 알고 플라스틱 병을 깨물었다가 이렇게 되었지. 흙, 물, 공기 같은 환경이 오염돼서 모두 힘들어하고 있어. 공기가 자꾸 더러워져. 숨쉬기가 힘들어.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공기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더러워졌어.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바깥 활동을 하기 힘든 날이 많아졌지. 우리가 사는데 더 필요한 것을 만드느라 우리가 편리하게 사느라 땅도 강도 오염되고 있어. 땅에 묻은 쓰레기는 썩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쓰레기는 땅과 물을 오염시키지. 매연이 공기를 오염시켜.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여러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서 우리가 숨 쉴 때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오랫동안 마시면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바다는 깨끗해 보인다고? 오염된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태풍이나 홍수로 쓰레기가 바다로 떠밀려 가기도 한데 흘러든 쓰레기들은 바닷물을 따라 돌고 돌다가 이곳저곳에 거대한 쓰레기 섬을 만들었어. 우리가 사는 동물들이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서 먹거나 목이나 날개에 쓰레기가 감겨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지. 가끔은 바닷길을 다니는 배에 사고가 나서 엄청난 양의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오기도 하지. 이렇게 어떻게 하늘, 땅, 바다의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바다에서 새어나온 기름도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지.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1년에 800만 톤이나 된대. 난 쓰레기통에 살고 싶지 않아. 해파리인 줄 알고 먹으려던 비닐이 목에 감겨버렸어. 캑. 태평양 바다에 우리나라 크기의 8배가 되는 쓰레기 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종이컵, 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들이 강을 따라 바다까지 와서 쌓이게 된 것이랍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사람이 환경을 되살리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더라고. 우리도 작은 힘이지만 보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 물건을 오래 쓰고 아껴 써서 버리는 쓰레기 양을 줄이면 된대. 버릴 때도 재활용을 할 수 있게 잘 분리해서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구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을 거야. 공장에 매연을 깨끗하게 하는 기계를 달았어. 분리배출을 잘하면 버려진 쓰레기를 다시 활용할 수 있어. 그러면 묻거나 태워야 하는 쓰레기가 줄어들겠지? 오염물질을 만들지 않는 연료를 쓰거나 전기차를 이용하면 공기 오염을 줄일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바다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지?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면 공기가 더 깨끗해지겠지. 교과 속 과학 계치기 1.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는 땅에 묻히거나 태워져요. 이때 흙과 공기가 오염돼요.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을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하면 쓰레기는 물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어요.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품은 썩는데 무려 500년이나 걸려요.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도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음식을 남기지 않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면 해로운 물질이 나와요. 음식도 남기면 모두 쓰레기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종이 영수증은 쓰지 않아요. 종이 영수증을 만들기 위해 1년에 수십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쓰여요. 자원의 낭비를 막고 소중한 나무를 보호하는 것도 환경을 지키는 일이에요. 화석 연료를 쓰지 않아요. 교통수단은 대부분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데 이때 내뿜는 물질이 공기를 오염시켜요.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어요. 교과 속 과학 계치기 2. 우리가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요? 죽은 고래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고무 타이어, 그물 등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나와서 충격을 준 적이 있어요. 바닷속 쓰레기는 동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올까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과정. 1. 플라스틱이 마구 버려져요. 우리가 매일 쓰고 버리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은 강이나 바다까지 오염시켜요. 2. 플라스틱이 햇빛에 노출돼요. 플라스틱이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져요. 미세 플라스틱은 아주 작은 알갱이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3. 미세 플라스틱이 물속을 떠다녀요. 미세 플라스틱은 사라지지 않고 물속을 계속 떠다녀요. 4. 물속 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어요. 물고기나 조개 등은 물과 함께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돼요. 5. 사람들이 물고기나 조개를 먹어요.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나 조개를 사람들이 먹어요. 몸속 미세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낮과 밤. 밤이면 정말 모두 잘까?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캄캄한 어둠이 밀려가요. 해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해가 더 높이 떠오르면 낮이 되지요. 낮은 환해요. 해가 지면 밤이 되지요. 밤은 어두워요. 환한 낮에는 맛있는 밥도 먹고 유치원에도 가고 그림책도 읽고 바깥놀이도 해요. 어두운 밤에는 모두 편안하게 코 자요. 가끔은 잠이 안 올 때도 있지만 그림책을 10권쯤 읽으면 잠이 오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산타 할아버지는 환한 낮에는 아이들의 소원을 꼼꼼히 살펴요. 요정들과 함께 아이들의 선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다 함께 따뜻한 우유와 초콜릿 케이크를 먹지요. 캄캄한 밤이 되면 산타 할아버지도 포근한 이불을 덮고 쿨쿨.
하지만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는 선물을 나누어 준대요. 1년에 딱 하루지요. 우리 동네 새와 물고기, 풀과 나무도 낮과 밤이 달라요. 환한 낮에는 새, 물고기, 풀, 나무도 온종일 분주해요. 호기심 자극. 환한 낮에는 하늘에 무엇이 떠 있을까요? 캄캄한 밤이 되면 조용해요. 새들도 날아다니지 않고 물고기도 자러 가요. 하지만 모두 자는 건 아니에요. 누가 움직이는지 보이나요? 호기심 자극. 캄캄한 밤에는 하늘에 무엇이 떠 있을까요? 혹시 아픈 사람이 있을까? 혹시 불이라도 날까? 환하게 불을 밝히고 밤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불빛들은 밤이 되면 신이 나지요. 깜빡깜빡 신호등은 밤에도 쉬지 않아요. 알록달록 간판의 불빛들은 밤새 춤을 춰요. 길가의 가로등은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지요. 웽. 모기는 환한 낮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쉽거든요. 게다가 너무 덥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곳에 숨어 밤이 되길 기다려요. 얄미운 모기. 오늘 밤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리면 며칠 고생할 거예요. 다시 밤이 되었어요. 달님은 밤마다 찾아와 말없이 지켜봐요. 이를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재미있는 그림책을 읽다 보면 드르렁쿨쿨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다시 낮이 되었어요. 해님과 인사하려는데 눈이 잘 안 떠져요. 어휴, 모기짓이 분명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얼른 이를 닫고 유치원에 가야겠어요.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안녕, 내 이름은 지구야. 덩치 크고 밝은 친구는 태양, 작고 귀여운 친구는 달이지. 낮에는 태양이 뜨고 밤에는 달이 뜨잖아. 그래서 우리를 낮과 밤 삼총사라고 불러. 난 태양이야. 엄청나게 밝은 빛을 내뿜지. 난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 태양빛이 비치는 곳만 환해. 난 달이야. 나도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 우리 셋 중에 스스로 빛을 내는 건 태양뿐이야.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지구나 달은 태양빛을 받아야 밝아지지. 태양이 없다면 지구에는 낮이 오지 않고 항상 어둠뿐일 거야. 그리고 달도 볼 수 없겠지. 지구는 매일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 어려운 말로 자전이라고 하지. 지구가 돌면서 햇빛이 비추는 쪽은 낮이 되고 햇빛이 비추지 못하는 반대쪽은 밤이 돼. 캄캄한 밤에 보이는 밝은 달도 태양빛을 받은 부분이 보이는 거야.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으니까 말이야. 달은 항상 지구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는 곳이 조금씩 변해. 지구에서 볼 때는 마치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낮에도 밤에도 지구와 달은 끊임없이 돌고 태양은 늘 빛을 내뿜고 있단다. 우리 낮과 밤 삼총사를 기억해줘. 안녕. 교과 속 과학 계치기 1. 지구, 달, 태양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구와 달, 태양은 멀리에서 보면 똑같이 동그란 모습이에요. 하지만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다른 점이 많아요. 지구에는 물과 공기가 있어서 생물이 살 수 있지만 물과 공기가 없는 달과 뜨거운 불덩이인 태양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달의 생김새. 달에는 물도 공기도 없어요. 달 표면에서 주변보다 낮은 곳이 어둡게 보이는데 그것을 달의 바다라고 불러요. 하지만 지구의 바다처럼 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탐사선이 가서 달을 연구하고 있어요.
달의 어두운 부분에 물이 있다고 생각해서 달의 바다라고 불렀지만 물은 없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달의 바다라고 불러요. 운석 충돌로 움푹 파여 생긴 크레이터예요. 수많은 탐사선이 달에 갔어요. 그중 2009년 나사에서 보낸 에라로예요. 태양의 생김새.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가장 큰 천체예요. 가스로 이루어진 별인데 스스로 뜨거운 빛과 열을 내요. 태양빛은 지구의 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답니다.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 검게 보이는 흑점이에요. 가스 분출로 생기는 홍염이에요. 교과 속 과학 계치기 2. 어떤 달이 진짜 달인가요? 달은 매일 떠 있는 위치와 모양이 다르게 보여요. 위치는 달라지지만 동그란 보름달도 눈썹 같은 초승달도 다 같은 달이에요.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며 지구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달의 위치 변화. 같은 시간에 달의 위치를 관찰해 보면 달의 위치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달의 모양 변화. 달의 위치에 따라 태양이 비춘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지구에서 달을 볼 때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